부교재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할 때도 원점수 기준으로 70점이 채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부교재를 위주로 공부하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 부교재를 조금 더 뜯어봤거든요. 보시면 제가 아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다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 70점 1점 중에서도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는 범위에서 60.4점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부교재 후반부에서는 183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아까 제가 부교재 전반부가 혹시 몇 지문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까요? 대략? 네, 53지문 중에 부교재 전반부에 해당하는 지문이 27지문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극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다 해야죠, 범위를. 근데 일단 3등급 내부로 진입하려면 부교재 전반부만 파도 어느 정도는 먹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일단 부교재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실 때에는 예일이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출제 특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 학교에서 셀프 스터디 범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모의고사랑 부교재 후반부에 해당이 돼요. 후반부. 교과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줍니다. 교과서랑 전반부 이렇게요. 셀프 스터디는 변형을 전혀 하지 않고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 현 1학년 중에 극상위권 학생이 다녀요. 그러니까 전 내신이 다 합쳤을 때 1.08인가 나와요.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번에 다 맞추고 교과서에서 하나 틀렸어요. 교과서를 하나 틀렸더니 등수가 그냥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과서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져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수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상위권의 이제 뭐 임무고요. 그다음에 하위권 친구들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10점이라서 배점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챙겨야 되겠고 서술형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마우스 검색입니다. 그다음에 모두 다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고요. 이 셀프 스터디 범위가 대략 모의고사가 16지문, 그 다음에 교과서도 지문화하면 한 5지문 정도의 길이에요. 그러면 21지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한 양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등급 이하의 학생들, 지금 현재 원점수 기준으로는 70점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70점은 나와야 4등급이 뜨거든요. 70점 미만의 학생들은 부교재 전반부의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게 사실 오늘 설명의 꽃인데요. 부교재 전반부는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범위 중에서는 가장 빈도가 커요. 그런데 본문 변형을 정말 많이 시키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접 연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예일여고 1학년 재원생들이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상담을 학기 초에 했었는데 너 중학교 때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 100점이요, 100점이요. 다 100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100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 중에는 지금 현재 1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7등급인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통화를 해보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영어 되게 잘했고 자신감도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호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본문 변형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가 주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띄운 지문이 2번 중간고사 4번 문제예요. 학생들이 좀 많았으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이쁜 친구가 있으니까 아는 선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일단은 1번에 혹시 이 단어 뜻 알아요? escape? 탈출하다거든요. 그런데 책에서는 원래 학생들이 공부하는 단어가 뭐냐면 run away예요. 그러니까 멀리 달려간다는 뜻인데 이거를 escape로 변형을 한 거죠. 근데 이 정도는 학생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이건 중등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2번 쪽을 보시면 다른 종들은 더 예민하다라고 했어요. 더 예민하다. 그런데 원문은 어떻게 써놨냐면 원문이 less tolerant예요.
톨러런트가 무슨 뜻이냐면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자극을 줬을 때 덜 견딘다는 것은 더 예민하다랑 같은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레스로 바꾸고 얘를 바니어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상은 없는 선지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이게 정답이 3번이었는데요. 이 호스틸이 적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적대적인. 그러면 사람들에게 적대적인이라는 건 사람을 봤을 때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문은 무시하다예요. 그러면 사람을 봤을 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쳐 간다는 뜻이니까 이건 바니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이제 알겠지만 보통 적대적인의 바니어로 무시하다를 외우지는 않아요. 오히려 호의적인이라든지 좋은 그쪽을 외우죠. 근데 이 본문 내용상으로는 바니어가 충분히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이 검정 박스 전체, 그러니까 are reluctant to come까지가 원래 책에서는 avoid coming이었어요. avoid는 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가오는 것을 피한다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푸신 거냐면 혹시 친구 있다는 뜻 알아요? reluctant.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꺼리는. 그러면 다가가는 걸 피한다는 건 다가가는 걸 꺼린다라고 표현해도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상이 없는 선지고 마지막 5번은 이 검정 색깔 영역을 봐주세요. in short부터 맨 끝에 experiences까지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장을 추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한 본문에는 그냥 before에서 글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꼼꼼한 친구들은 이상하다. 분명히 이거 선생님이 적대적인이라는데 무시한다 했는데 무시한다의 반대말이 적대적인가? 그 토시 하나에 예민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반의어, 동의어가 성립하면 뭉뚱그려다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함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 변형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동의어, 반의어를 챙겨라가 이제 1번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극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좀 써놓은 건데 예를 들어 주어진 범위의 문제를 다 맞춰도 89.9점이에요. 외부 지문이 10점, 1점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극상위권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고3 외부 지문을 다 맞춰내야지만 1등급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고3 수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주말에 저희 그 의치반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개강한 반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상위권 중3 친구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공부를 어떻게 하니? 라고 물으면 시간을 잰대요. 시간을 재고 28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해요. 저 92점이에요. 이러고 이제 틀린 거는 해석 정도만 읽고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92점 받은 거 물론 잘한 거지만 분명히 이렇게 눈으로 글을 훑어가면서 아는 단어 해가지고 이런 글이겠거니 해석 푸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직 중3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해석을 정확히 하면서 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영문장을 봤을 때 주어 동사를 굳이 끊지 않더라도 주어 동사부터 먼저 머릿속에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수식어가 뒤에 옷처럼 입혀지고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돼야지만 해석이 자유자재로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문장은 한 문장을 하루 종일 고민을 해서라도 자기가 뚫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습은 지금 제가 고2 학생이나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냥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뭐 중학생인 친구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평소에 제대로 읽으면서 독해하는 연습을 하고 시간에 너무 강박 가지지 말 것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는, 그래서 초반이라 하면 이제 고1 입학하기 전에 한 2월 달쯤부터는 구문 공부로 정확성을 좀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 위주로 좀 철저히 끊어가면서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속도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확성이 기반해서 속도를 올려야지 이제 아이들이 보통은 많은 문제를 푸는 데에만 집중을 하거나 소위 양치기라고 하거든요. 양치기로 넘어가 버리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인간 같은 데 보면은 독해 스킬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이 문장만 읽으면 답 나온다.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일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보통은 however라는 단어가 있어요. however가 그러나거든요. 그럼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나가 나오면 여기가 주제문이야 라는 암묵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however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이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제문으로 인식하면 틀리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학교생들께서 선지를 좀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독해 스킬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그냥 본질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건 지금 너무 제가 깊게 말씀드리는 시간상 좀 그래서 어쨌든 그 속독보다는 정확한 독해를 위주로 연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예일여고 국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신홍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 저도 이제 국어 자체가 예일여고라는 학교의 국어가 전체적으로 난이도라든가 어떤 갖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학생들이 해내려면 어떤 측면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 위주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런 자료를 보여가지고 해봤자 어차피 내년 시험이 돼야 실제로 겪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떤 식으로 좀 중점적으로 좀 잡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냥 전체적인 난이도만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드려본다 그러면 쉽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번씩은 어렵게 나오는 게 당연히 존재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막 100점이 넘쳐나거나 뭐 90점, 97점, 8점 이런 정도가 1등급이거나 그런 게 한 번 딱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생님들이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어렵게 나온 경우가 한 번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쉬워요. 그러면은 쉬운 게 왜 쉽게 되냐면 일단은 시험 범위적인 면에서 외부 작품이라든가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부교재를 쓴다든가 뭐 모의고사 기출을 시험 범위에 넣는다든가 이런 학교들도 꽤나 있는데 예일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대체로 그냥 딱 교과서 시험 범위. 딱 교과서 시험 범위이고 더더군다나 다른 학교들은 문법, 뭐 문학 요것만 교과서 범위 내에서도 뽑아서 하는데 예일여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다 나가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 그런 단원들. 예를 들면 뭐 말하기 단원. 예를 들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단원들도 시험 범위에 다 포함돼서 그냥 교과서 1단원부터 쭉 중간 기말 이렇게 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난이도가 좀 평이해지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면에서는 조금 정시 공부, 수능 공부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대부분 1학년,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내신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내신을 신경 써서 열심히 성적은 따긴 따는데 다른 외부와 관련된 수능형 문제라든가 범위를 공부하기에는 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 학생들 굳이 괴롭게 시험 범위 막 이렇게 하고 뭐 부교재 쓰고 모의고사 기출 시험 범위 넣고 하는 이유가 따로 학교에서 정시 공부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일여고는 철저하게 그냥 딱 국어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용 교과서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일 거고, 뭐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요 시험 범위와 관련된 건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잠깐 다시 또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 자습서에 기본적인 다 필게 되어 있는 내용들 플러스 당연히 학교에서 교과서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필게 해주시니까 그 내용 플러스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것들을 뭐 저 같은 강사가 학생들한테 다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하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해시키니까 그런 학원 같은 곳에서 공부한 내용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해결 능력이 아마 이제 성적에 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난이도가 평이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연결되냐면 꼼꼼하게 암기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정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시험 범위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그런 유형보다는 기본적으로 되게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그거에 대한 어떤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암기했고 그것들을 시험 당일날 풀어낼 수 있는가 그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시험 그 문제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결 능력이 이런 게 중요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뭐 문제 자체를 읽는 것, 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요. 요게 이제 시험 범위의 시에 해당하는 한 부분이고요. 이 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되게 좀 다수를 차지합니다. 또 문제를 가볍게 읽어드리면 뭐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 저기 천연희 뭐 저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한 연으로 했을 때 효과가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읽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읽는 속도나 완급을 적절히 조져준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좀 이제 학생 시절 꽤나 오래 전이 됐으니까 이런 거 내용을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 내려야 되고 되게 어려운 거를 똑똑한 친구가 풀 수 있는 내용들인가가 아니라 이것들이 다 그냥 기본 필기예요. 자습서에 보면 저기에 대한 필기가 쫙 몇 줄 되어 있고요. 학원에서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고요. 학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가르쳐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 머리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 써져 있는 걸 읽어서 끄덕였으므로 이해가 됐고 나는 공부가 돼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저기 부분에 대한 필기가 그냥 기계적으로 딱 떠오르고 그래서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틀렸고 4번 맞고 5번 맞아. 답은 3. 이렇게 하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그래서 당연하게 맞춘다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떠올린다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낸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이런 종류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객관식에서의 어떤 비중이 좀 더 적은 편이긴 한데요.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한 문제가 소중하고 제 경험상 예일여고 1학년을 하면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커트라인이 94, 5점 나온 경우도 잘 없었어요. 딱 한 번 너무 전에 시험이 쉬웠어서 갑자기 좀 어렵게 되는 경우 한 번 정도 빼고는 다 97, 8점. 조금 어려웠다 그러면 94, 5점. 그래서 90 초반 정도 나오면 1등급이 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뭔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 중에 아니라 정말 성실하고 내가 꼼꼼하게 본 친구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도 보시면 뭐 이런 식입니다. 뭐 문제 자체가 나와 있지만 윗글에 대한 설명, 그러면 시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근원서류가 있다. 뭐 반복을 보인다.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다. 되게 어렵지 않은 말이고 그냥 어른들도 읽으면 쉽게 끄덕여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니?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암기했고 공부했지 정확하게 판단 내려봐 라는 유형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대체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제가 뭐 명백하게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7,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요런 유형이나 요런 난이도의 문제에서 틀리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요런 거에서조차 하나, 두 개 실수하면 3등급 되고 4등급 되는 유형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1, 2등급 좀 공부를 잘하거나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쉬운 시험일수록 변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살짝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많아져야 학생이 똑똑한 친구고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해내는 데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의 성적하고 내신 성적하고 격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일여고는 되게 성실하고 집중력이 높고 꼼꼼하게 다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시험이다. 이런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예일여고의 어떤 색깔이라고 할까요? 1학년 때 문법이 항상 일정 부분 한 3, 40% 정도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일여고는 문법을 조금 잘해야 돼요. 문법을 좀 잘해야 되고 문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중요해요. 이론적 접근. 다른 학교와 조금은 다른 어떤 색깔인데요. 문학이라든가 이쪽에 조금 무게를 두기보다 문법에 좀 무게를 많이 두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제의 유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문법과 관련된 조항 같은 설명 같은 걸 주고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적용을 통해서 저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법 내용이 다 올바르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냐를 따져야 되고 이런 유형들이 문법 파트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교체, 첨가, 탈락, 추격, 부가 없이 의문의 변동의 횟수만 쓰고 내고 해봐라. 자, 요런 거에서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는 문법 서술형이라면 여기에서 밑줄이라든가 기억, 니은 해가지고 딱 찝어줘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해주고 요 5개 올바른 발음 보고 문법 내용 써. 이렇게. 그럼 그건 가장 일반적인 유형.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장을 주었고 이렇게 문법 문제를 물어본다는 건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해내야 돼요. 학교에서 어디를 묻는지를 몰라요.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학생들이 완벽하게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하나라도 잘못 쓰면 여기처럼 부분 점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유형 중 하나였는데 대체로 잘 해내요. 총 6개다 7개가 들어있다 하면은 대여섯 개까지 학생들이 잘 찾거든요. 하나를 못 찾아서 못 썼어요 선생님 해서 5점 감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등급컷이 그나마 좀 내려갔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키포인트 문제였고 꽤나 어려운 문제였는데 하나 정도는 사람이 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분 점수가 없어. 그래서 5점 감점. 그래서 요런 유형이 문법에서는 예일력을 치고는 자주 나옵니다. 그냥 딱 찍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주고서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운 문법 내용 적용시켜서 풀어봐. 이렇게. 그래서 문법은 되게 기초를 잘 다져야 되겠다. 예일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린 것들 연속인데 기본 어휘력 이런 건 따로 뭐 어휘 시간을 갖고서 하진 않지만 문제라든가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제가 계속 관련되어 있는 한자성어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예일력에서는 유불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시험은 대충 흐름이라든가 방향은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하다.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이라든가 집중도가 꼼꼼하게 완벽하게 암기하고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 작품에 대한 거 2-3문제 이내에서 판별력이 내려질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같이 동시에 가져가 줘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도 그냥 1학년 말고 2학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학만 1년 내내 시험 봅니다. 그런데 2학년 때도 마찬가지 1단원부터 쭉 순서대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 작품에 대한 해석 능력 그리고 단순한 문장 해석이 아니라 그 문장이 갖는 이런 개념어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2학년 때 올라가서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말고 이제 또 학교 배정받고 뭐 이거 이후에도 이제 궁금증이 남으시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시간 내거나 학원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그때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